여러분, 사람 하나를 잘못 보고 평생을 후회할 뻔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선 종로에서 강대감 한 분이 떠돌이 물동이의 안악을 시험하다가 거꾸로 자기 목숨까지 건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악이 왜 그래도 욕을 먹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마지막에 어떻게 뒤집혔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종로 장터 사람들 사이에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는 뜻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래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아, 나도 저런 사람 한 번쯤 만난 적 있지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호월이 다음에도 재미있고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정성껏 준비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복 많이 가시라고 사랑 듬뿍 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트 꾹 눌러드릴게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 종로는 아침이면 장꾼들 외침 소리로 눈을 뜨고 밤이면 기와집 담벼락에 등잔불이 줄줄이 켜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종로 내거리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와도 유난히 번쩍이고 대문 기둥도 굵직한 큰 집이 하나 있었지요.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을의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에이, 거기 모르나? 종로 큰 부자 강대감 댁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바로 강대감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강만석. 젊은 시절부터 장사 수완이 남달랐던 그는 포목도 하고 쌀 장사도 하고 먼 지방과의 거래도 하면서 돈이 돈을 낳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대감의 손만 거치면 믿지는 장사가 없다며 혀를 내두르곤 했지요. 하지만 그 큰 부자에게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병으로 먼저 떠나고 남은 건 하나뿐인 아들 준혁과 널따란 기와집뿐이었지요. 낮에는 하인들 오가는 소리, 장부 넘기는 소리로 집안이 북적거렸지만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 그 넓은 집은 도리어 텅 빈 산속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 강대감은 을의 넓은 마루에 홀로 앉아있곤 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마루 한 구석에서 깜빡이고 마당에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밤. 강대감은 식어버린 술잔을 손에 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아도 나이 들어 혼자 밥 먹는 이 맛이란 건 참 허하구나. 기와집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가슴속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강대감은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취하지 않고 밤새 창밖만 바라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이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강대감 댁 대문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인이 허둥지둥 안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 나으리, 중매쟁이 김노파가 찾아왔사옵니다. 큰일이 생겼다며 당장 배워야 한다고 하옵니다. 강대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큰일이라니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요즘 세상에 좋은 일이 먼저 찾아오는 법이 어디 있던가?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랑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들어서는 김노파의 얼굴에는 근심이 아니라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김씨 노파는 한양 팔도에서 좋은 혼처만 골라 이어주기로 소문난 중매쟁이였습니다. 30년을 혼처만 보아온 눈이라 그 눈에 든 혼담이면 틀림이 없다고들 했지요. 대감 나으리, 축하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김노파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말했습니다. 한성에서도 손꼽히는 고관 집안에서 도련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요. 강대감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고관 집안이라니 설마 그 집안인가? 어느 집안이더냐? 강대감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김노파가 주변을 살피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대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 집안에서? 진정이냐? 예, 대감 나으리. 제가 30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혼담은 처음이옵니다. 하늘이 도련님을 도우시는 게지요. 상대 집안은 3대가 벼슬을 한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승을 지냈고 아버지는 판서를 지냈으며 집안의 재산은 경기도 땅 절반이 그 집 것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딸은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 사서삼경을 꿰고 술을 놓으면 꽃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한양에 자자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 중에서도 손꼽히는 처자라 하니 강대감의 입가에 모처럼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미소가 아니라 한박 웃음이었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허허허허. 강대감은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텅 빈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집도 기둥이 2개가 서는구나. 강대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는 내게 물려받은 집안의 기둥. 또 하나는 사돈댁의 기둥이라. 준혁이 그 애가 이제야 제 짝을 찾는구나. 대감 나으리, 그럼 혼담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당장 나를 잡아라. 강대감은 벌떡 일어나 김노파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체면에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날만큼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대감은 기분이 좋아 상을 푸짐하게 올리게 했습니다. 3일 묵은 탁주가 아니라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청주를 꺼내오게 했습니다. 안주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에 전복찜, 약과와 다시까지 혼자 먹기엔 아까운 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았습니다. 혼서지며 사주단자를 펼쳐보며 흐뭇한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 보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손자 손녀의 얼굴까지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먼저일까? 손녀가 먼저일까? 손자가 태어나면 이름은 내가 지어야지. 우리 집안 학렬자에 맞춰서. 아니, 손녀가 먼저 태어나도 좋겠구나. 복심이 많은 아이로 자라게. 강대감은 술잔을 기울이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당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구슬프게 울렸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소리마저 축하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방 바깥에서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대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각에 누구란 말인가? 아버지! 잠시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대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 녀석도 소식을 들었구나. 혼담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겠지.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22회를 살아온 준혁은 평소에는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기로 유명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이라면 거역한 적이 없었고 글 읽으라 하면 글을 읽고 붙잡으라 하면 붓을 잡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강대감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준혁의 얼굴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딘가 굳은 결기 같은 것. 평소의 온순함이 아니라 마치 절벽 앞에 선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품어왔다가 마침내 꺼내놓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강대감은 처음에 그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기쁨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웬일이냐? 오늘은 좋은 소식인데 네가 먼저 인사라도 하러 온 게냐? 강대감이 너그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아, 드디어 내 짝을 찾았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러나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이나 머뭇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고리 소매 끝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젖이 오르내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강대감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이 섞여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사실은 뭐냐? 어서 말해보아라. 강대감이 재촉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준혁은 두 무릎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라? 강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순간 강대감의 손에서 술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잔 속의 술이 상위로 튀어올랐습니다. 청주가 혼서지 위로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강대감은 그것도 느끼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강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떨리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 것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두 부자의 숨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기쁨이 배신감으로, 분노로, 허탈함으로 바뀌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이놈아! 강대감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비가 평생을 걸어 이룬 집안을 내 한마디로 무너뜨리겠다는 게냐? 그 고관대작 혼담을 걷어차고 딴 계집을 들이겠다고? 이게 자식이 할 소리냐?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강대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계집이 대체 누구냐? 뭐라? 이미 마음 둔 계집이 따로 있다. 강대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아이의 이름은 김순덕이라 합니다. 김순덕? 이름부터가 촌스럽고 천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대감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도대체 어느 집 딸이더냐? 어느 고을, 어느 성씨 집안이냐? 준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떠돌이 장돌뱅이 무리 사이에서 물동이를 이고 다니며 물을 팔아먹고 사는 아이입니다. 부모도 없고 집도 변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입니다. 강대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돌뱅이들과 함께 떠돌며 장터를 전전하며 물동이나 이고 다니는 안악이라니. 기껏 키운 아들이 그런 천한 계집에게 마음을 주었다니. 강대감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콕하고 찔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젊은 날 자신에게도 신분이 낮아 끝내 잡지 못한 여인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여인의 얼굴이 갑자기 아련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강대감은 당장 아들을 다그치는 대신 먼저 그 김순덕이라는 계집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대감은 믿을 만한 하인 둘을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종로 장터에 물동이를 이고 다니며 물을 파는 김순덕이란 계집이 있다 한다. 그 계집이 누구인지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하인들은 사흘 동안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하인이 돌아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감 나으리, 그 김순덕이란 계집은 부모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고아랍니다. 어릴 적에 장돌뱅이 패거리에 거두어져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몇 해 전부터 종로 바깥 언덕에 작은 움막을 짓고 겨우 비를 피하며 살고 있다 합니다. 강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장터로 나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장돌뱅이와 장사꾼들에게 한 바가지씩 팔아 겨우 하루를 잇는다 합니다. 장터 사람들 말로는 성품이 순하고 욕심이 없어 누가 돈을 덜 줘도 따지는 법이 없다 합디다. 고아의 천한 신분의 물동이 계집이라. 강대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기 전에는 아들을 다그치기도 애매했습니다. 결국 강대감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래, 한 번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자. 아들이 목숨 걸 만한 계집인지 아니면 그저 눈이 어두워 잘못 본 것인지. 이튿날 새벽 강대감은 종로장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입던 번듯한 도포 대신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 대신 패랭이를 눌렀었습니다. 부자대감 행세가 아니라 그저 장터를 지나가는 평범한 노인 행세를 하기 위함이었지요. 장터에는 이미 장사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식지 않은 국밥 냄새, 파전 지지는 기름 냄새, 역마꾼들의 말 울음소리까지 어우러져 아침 안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물가 바로 옆에서 커다란 물동이를 이고 서 있는 여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허리께에는 물이 튀어 옷자락이 축축했고 손등은 굳은 살로 거칠게 갈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신발도 닳아서 발가락이 비칠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붓으로 그린 것처럼 곱고 단정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김순덕. 강대감은 그날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김순덕은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물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찬물이니 천천히 드세요. 길 떠나시는 길 기운 내시라고요. 어느 늙은 장사꾼이 물값을 덜 내고 가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어떤 아이가 장난으로 물을 튀겨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강대감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한 계집이라 마음속으로 깎아내리면서도 왜 그 미소가 자꾸 떠오르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더 지켜본 끝에 강대감은 마침내 직접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장날 강대감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햇볕에 그을린 농부처럼 얼굴에 재를 바른 뒤 떠돌이 노인 흉내를 내어 장터로 나갔습니다. 김순덕이 물을 팔고 있을 때 그 앞에 서서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 계집! 내가 어제 물을 사 마셨는데 그거 마시고 밤새 배가 뒤틀려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준 돈을 당장 내놔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구, 물동이 계집이 사기라도 친 거 아니야?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김순덕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그 노인에게 물을 판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을 뒤적이더니 꼬깃꼬깃 모아둔 엽전과 동전들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조심하겠습니다. 물값은 모두 돌려드릴게요. 그 엽전은 그녀가 그날 하루 종일 물을 팔아 번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따지지 않고 원망스러워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대감은 두 손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종로장터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기름 냄새가 스며든 헌천막 한 장에 촛불이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바람타고 훅 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달려가고 짐을 챙기느라 아우성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애가 안 보인다. 우리 도련님이 안 보인다. 비명소리가 장터를 뒤덮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양반집 도련님이 연기 속에서 기침하며 쓰러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돌뱅이의 꼬마 하나가 불길이 덮친 지붕 아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양반집 아이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양반집 아이부터 살려야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모두가 양반집 아이 쪽으로 달려가려는 찰나 김순덕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주저하지 않고 장돌뱅이 아이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얘는 지금 숨도 못 쉬잖아요. 당장 꺼내지 않으면 죽어요. 그녀는 팔과 어깨가 불에 그을리는 것도 있고 아이를 있는 힘껏 끌어냈습니다. 저고리 소매가 타들어가고 손등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김순덕은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가득했지만 그녀 덕분에 숨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양반집 아이 쪽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구해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 아무리 그래도 양반집 도련님 먼저 구해야지. 천한 계집은 천한 것들만 먼저 보는 거야. 김순덕은 그런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이의 숨소리를 번갈아 확인하며 조용히 눈물만 훔쳤습니다. 자신의 팔에 흐르는 피보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장터 끝자락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대감은 술잔을 앞에 두고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 계집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사는 걸까? 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쯤 강대감의 오래된 장사 동무 하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칠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예를 차릴 줄 알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속에는 늘 욕심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강대감과 함께 장사를 했지만 언제나 강대감의 그늘에서 2인자 노릇만 해왔던 터라 마음 한구석에 시기와 질투를 품고 있었습니다. 대감 듣자 하니 도련님이 이상한 계집에게 마음을 뺏겼다던데 사실입니까? 강대감이 대답을 아끼자 장칠석이 슬며시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 계집 하나 잘못 들이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장칠석은 강대감의 이름을 앞세워 이곳저곳에서 몰래 돈을 빌리고 자기 이득이 되는 장사를 마음대로 벌여 빚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이 고관 집안과 혼인을 맺고 더 크고 단단한 집안이 되면 자신의 이런 비리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
이 혼인을 내가 흔들어야 나도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장칠석의 그 악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대감의 마음도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저 계집이 보통 계집은 아닌 건 분명한데 과연 우리 집 며느리 자리가 어울리는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결국 강대감은 딱 한 번만 마지막 시험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강대감은 다시 한번 떠돌이 노인의 행색으로 장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며 김순덕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계집이 준 물을 마시고 내가 밤새 알아누웠다. 이를 좀 봐라. 아직도 뒤틀리고 난리가 났지 않느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또야? 이번엔 정말 잘못한 것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순덕은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다가도 금세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정말 재물 때문에 그러셨다면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이라 다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먹지 못해 마른 손으로 허리춤을 더듬어 겨우 모아둔 돈, 그리고 오늘 팔려고 준비해둔 물동이 값까지 모두 털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의원에 가셔서 꼭 치유받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주변에 있던 장터 상인 하나가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저 계집은 왜 이렇게 호구야? 세상 험한 걸 모르는구먼. 강대감은 일부러 더 모질게 말했습니다. 다신 이 장터에 얼씬도 마라. 내 같은 계집이 판물을 누가 마시고 싶어 하겠느냐? 그 한마디에 장터 상인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김순덕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만 나가. 여기서 물 팔지 마. 괜히 우리 장사까지 불똥 튀면 어쩌려고 그래. 그날 김순덕은 장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인 채 비틀거리며 장터 밖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강대감은 밤이 깊은 시각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언덕 아래에 초라한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잔불과 조용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살금살금 다가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순덕은 낡은 이부자리를 둘둘 말아 베개 삼고 무릎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나? 그래도 그 어르신 아직도 배가 아플 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실까? 쫓겨난 자신의 서러움보다 억울하게 돈을 받아간 노인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에 강대감의 가슴이 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 계집은 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냐? 도대체 저 안에는 뭐가 들었길래? 한참을 지켜보다가 결국 강대감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김순덕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숨이 개는 듯 했습니다. 장터에서 자신을 내쫓게 만든 원인. 그 떠돌이 노인과 너무도 닮은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순덕은 원망의 말보다 먼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렇게 밤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들어오세요. 밤 기운이 차네요. 강대감은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서 바람이 들이치고 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지만 방은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의 방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이었겠지요. 김순덕은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 낡은 종지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싸게 얻어온 약재로 조금씩 담가둔 술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때 한 잔씩 마시면 속이 덜 쓰리더라고요. 그러고는 강대감 앞에 술잔을 하나 놓고 다른 잔에는 술을 가득 채우더니 그 잔을 자기가 먼저 들이켰습니다. 강대감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이 계집이 어른을 앞에 두고 감히 먼저 잔을 들다니 예의도 모르는 것이로구나. 그때 김순덕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혹시 주주객반주 조컵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강대감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이었습니다. 술은 주인장이 먼저 한 잔 마셔보고 괜찮으면 손님께 권해야 한다는 뜻이라 하지요. 이 초라한 움막이지만 그래도 여기 주인은 저고 대감님은 제게 너무도 귀한 손님이시니 제가 먼저 마셔보고 괜찮으면 대감님께 권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순간 강대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일부러 그녀의 예의를 흠잡을 구석을 찾고 있었는데 정작 그녀는 자기보다 상대를 높여 세우고 있었습니다.
천안 신분의 계집이 양반 대감보다 더 깊은 예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내가 어른인 줄 알고 있었지만 진짜 어른은 저 계집이었구나. 강대감의 마음 한편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대감은 긴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한참을 앉아 창밖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펴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사돈댁 전할 말 없고 아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정성 고맙고 또 송구할 따름입니다. 허나 제 아들의 혼사는 사돈 따님이 아닌 다른 인연과 이어가려 합니다. 혼담을 정중히 사양하는 편지였습니다. 강대감은 고관대작과의 혼인을 모두 포기하는 대신 아들의 마음과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한 여인의 마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뒤 강대감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비웃음을 듣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겠지. 보름쯤 뒤 그동안 소식 없던 장칠석이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대감, 그게 사실입니까? 고관대작과 혼담을 깨셨다는 게? 강대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의 배필은 이미 정해졌다. 장칠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아니 대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거래도 그렇고 앞으로 벌일 사업도 그렇고. 장칠석의 눈빛에는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든 끄고 싶어하는 조급함만 가득했습니다. 강대감은 그제야 짐작이 갔습니다. 저놈이 내 이름 팔고 어떤 짓들을 벌여놓았구나. 그러나 강대감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드러나게 될 진실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장칠석이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감, 지난 세월 같이 지낸 정이 있는데 이대로 혼담만 깨고 끝낼 순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소박하게나마 술상 하나 차려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강대감은 오랜 친구와의 인연을 생각해 그 자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칠석의 집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잘 차려진 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술을 한 잔 따르고 장칠석이 잔을 밀어 올렸습니다. 대감,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이 잔 부디 받아주십시오. 강대감은 잔을 손에 들었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김순덕의 움막, 그 초라한 방안,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잔을 들이키던 그녀의 말이 주주객반이라 하지요. 주인이 먼저 마시고 그 다음 손님께 권하는 것이 예입니다. 강대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주주객반이라 하였지. 이 집의 주인은 자네일세. 내가 들기 전에 자네가 먼저 마시는 게 예가 아닐까? 장칠석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예? 대감이 먼저 드셔야지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때였습니다. 방 안을 어슬렁거리던 개 한 마리가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상 아래로 다가와 대감 앞에 놓인 술잔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장칠석이 놀라 안 돼 하고 쫓아내려는 순간 개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가에 거품을 물고 몇 번 격렬하게 몸을 떨더니 숨이 파서버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강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장칠석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대감, 이건 그저 실수로. 강대감은 더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하인들을 부르며 한마디 했습니다. 포도청에 사람을 보내라. 독이 든 술을 귀한 손님상에 올린 죄가 어느 정도인지 관에서 직접 물어보게 해야겠다. 장칠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대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뒤집혔습니다. 대감만 사라지면 제 빚도 제 체면도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장칠석은 포도청으로 끌려갔고 그동안 숨겨왔던 장부와 비리도 차례차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감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저놈의 손에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계기를 열어준 한마디. 주주객반이라 하지요. 김순덕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며칠 뒤 강대감은 다시 종로 바깥의 움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누더기 옷 대신 깔끔한 도포를 차려입고 갔습니다. 갓을 쓰고 허리에는 옥놀이개까지 차고 종로 큰 부자의 모습 그대로 움막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김순덕이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대감님. 김순덕은 자신을 장터에서 내쫓게 만든 노인이 바로 이 집 대감이라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그저 놀라움과 조심스러움만 담겨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문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 위에 번듯한 도포자락이 질질 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시험하느라 많은 짓을 했다. 욕도 먹게 하고 일자리도 잃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넌 한 번도 날 원망하지 않았더구나. 김순덕은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님, 그 무슨 말씀을? 강대감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떠돌이 장돌뱅이들 사이에서 물동이나 이고 다니는 계집이라 해서 처음엔 너를 얕잡아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람 값은 겉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와 내 아들 곁으로 와줄 수 있겠느냐? 내 집 며느리가 되어다오. 김순덕의 눈가가 그제야 붉어졌습니다. 제가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감이라니. 내 목숨을 살리는 인연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니 내가 오히려 고개를 숙여야지. 강대감은 그 자리에서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오두막 흙바닥 위에 번지는 그의 손 그림자가 낡고 얇은 김순덕의 그림자와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홀레날 종로는 떠들썩했습니다. 에이, 그거 들었어? 종로 큰 부자 집에 물동이 계집이 며느리로 들어온다지 뭐야. 잔칫집 앞에는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비웃었고 또 누군가는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감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아들 준혁과 예복을 곱게 차려입은 김순덕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준혁아. 너는 나보다 훨씬 먼저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알았구나. 준혁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레 자리에 있던 양반 몇이 수군거렸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천한 피를 들이다니. 저 집도 이제 끝났어. 그 말이 강대감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집안이 오래갑니다. 가진 것만 보고 사람을 들였다가는 언젠가 그 가진 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지요.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떨구었고 몇몇 머쓱해진 이들은 적술만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종로 장터에는 다시 사람들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그 사이사이로 익숙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물동이를 이고 서 있던 안악은 사라졌지만 대신 기와집 앞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에게 물을 길어 나르는 단정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허리 펴세요. 제가 물 떠올게요. 김순덕은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집안 식구들과 동네 어른들에게 먼저 물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장돌뱅이들이 종로를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야, 순덕이 아니냐? 거이제는 물을 팔았던 계집이 아니라 물을 내어주는 마님이 되셨네. 김순덕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디서든 물은 목마른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네요. 어느 날 김순덕은 조용히 집을 나와 예전에 살던 작은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그곳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내려앉고 문짝은 떨어져 나가 있었지만 어딘가에 아직 그녀가 남겨두고 간 시간들이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김순덕은 문 앞에 조용히 서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장독도 없이 겨우 죽 하나 끓여 먹으면서 살았었지. 그러고는 작은 꾸러미를 풀어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옷 한 벌, 그리고 작은 떡 몇 조각이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사람 또 지나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김순덕은 누가 보지도 않는데 조용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자기 과거에게 그리고 그때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세월이 흘러 강대감의 머리는 어느새 희끗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준혁과 순덕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고 마루에서는 손주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놀았습니다. 한때 텅 비어 보이던 그 넓은 기와집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참판댁 규수 안 데려오고 우리 할머니를 며느리로 삼았어요? 강대감은 한참을 웃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볼 뻔한 적이 있단다.
겉모습만 보고 신분만 보고 그 사람의 값을 다 정해버릴 뻔했지. 그런데 어느 계집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기고 돈도 마음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남을 위해 내놓을 줄 알더구나. 그 계집이 누구냐 하면 바로 너희 할머니 김순덕이시다. 손주들은 우아하며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순덕은 부끄러운 듯 방 안에서 고개만 살짝 내밀고 웃었습니다. 옛말에 덕자 보냐 제자 말야 되저보니 자이저마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덕은 뿌리와 같고 재물은 가지 끝에 달린 잎사귀와 같다는 말이지요. 김순덕은 신분도 낮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원망보다 걱정을 먼저 하는 마음, 자기보다 손님을 먼저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장칠석은 재물과 체면은 있었지만 그 속에 욕심과 두려움, 남을 해치면서까지 살고자 했던 뒤틀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겉으로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집안을 살릴 인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좀 볼 것도 없어 하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만 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으로 봐주시면 어떨까요? 그 눈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살아갈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 될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종로에서 전해 내려오는 물동이 며느리 김순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호월이 다음에도 재미있고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정성껏 준비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오호에서 듣고 있어요. 한 줄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복 많이 가시라고 사랑 듬뿍 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트 꾹 눌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는 호월의 아담이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